그러니까 오늘은 백주의 분류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주는 어느 지방에서 나오느냐, 가격대는 어떠냐, 뭐 원료는 어떠냐, 제조법은 어떠냐 등등에 따라서 구분하는 분류하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첫째, 그 중에서 원료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백주의 주 원료는 수수입니다. 이렇듯 곡물을 이용해서 만든 백주가 있습니다. 수수, 쌀, 밀, 보리, 완두, 메밀, 그리고 뭐 칭하이 지방 같으면은 칭크라고 하는 쌀보리 같은 이런 곡물들도 다 원료가 됩니다. 둘째는 곡물이 아닌 감자 같은 것을 원료로 해서 술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술은 수수 백주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대체 물질, 당분이나 전분을 그냥 발효해 가지고 술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저가의 술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분법으로는 당화 발효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오타이나 낭주나 이런 귀주성의 백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술, 그 다음에 강소성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이름에 보면은 대곡 이렇게 술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요 곡자가 뭐냐? 누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룩을 표기할 적에 한자를 누룩국자를 씁니다. 이렇게 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현대 중국에서는 간단하게 우리의 곡이라고 하는 요 글자로 누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슨 대곡이라는 술들이 브랜드가 있는데, 이 술들 요것은 어떻게 당화 발효제를 어떤 것을 써서 만들었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런 술은 대곡주라고 합니다. 대곡주는 밀, 보리를 주로 해가지고 누룩을 만듭니다. 누룩이 우리가 술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당화 발효제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를 원료로 하는 술에 밀 혹은 보리로 만든 누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누룩을 띄우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뭐 고온법으로 혹은 중온법으로 저온법으로 이렇게 구분이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만, 그런까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누룩의 모양새도 술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벽돌처럼 각진 것이 있고, 또 누룩을 만드는데 기계로 빼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일일이 사람이 발로 밟아 가지고 누룩을 뭉치는 경우도 등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곡주는 밀보리로 누룩을 만들어서 당화 발효제를 쓴다. 이렇게 할 경우에 발효 기간이 엄청 길어지고 사람의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대곡주 술들은 맛은 좋은데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고가의 명주들은 다 이 대곡 백주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둘째는 소곡주입니다. 소곡은 쌀, 밀기울
이런 것에다가 효모가 아니고 곰팡이균을 접종시켜 가지고 당화 발효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도 대곡주는 발효를 할 적에도 그 원 모습이 깨지지 않습니다만은 이 소곡주는 발효 과정에서 죽처럼 묽어집니다. 이것을 정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곡 백주를 만들 경우에는 대곡주보다 훨씬 기간이 짧아지고 발효 기간도 저장 기간도 다 짧아집니다. 이 노동력도 그만큼 적게 들고 대신에 술의 산출량이 많아집니다. 기계화로 가능한 것도 이 소곡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저가 술들이 이 소곡주 술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계림에 가면 꼭 만나는 술 사마주 같은 계림 사마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술입니다. 세 번째가 푸곡주가 있습니다. 푸곡은 밀기울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만나는 백주가 연태지방, 연태 고향주입니다. 엔타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 방법을 처음 개발해 가지고 중국 전역에다가 퍼뜨렸어요. 밀기울에다가 효모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화 발효제로 쓰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발효 기간이 대곡주가 한 달이 걸린다고 하면은 이 푸곡주는 4, 5일만으로도 발효 과정을 다 끝냅니다. 그만큼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고 곡식 사용은 적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연태 지방에서 개발한 이 제조법이 중국 백주의 가격대를 확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싼 가격에도 백주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방법의 개발 때문입니다. 푸곡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당분이나 전분에다가 직접 효모를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 활성 효모까지 넣습니다. 대부분의 그때 원료들은 밀기울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푸곡주보다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원료를 적게 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10원, 20원, 원이라고 하지 맙시다. 위안이라고 합시다. 12원, 22위안 하는 이 가장 저가의 술들은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가 싼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술은 요즘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다음 백주의 분류법에서 중요한 것이 향형에 따른 것입니다. 향의 스타일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주가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이 향에 따른 술 이야기가 실감 있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술들이 그렇게 향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특히 중국의 예주가들한테는 이 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술 맛보다도.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 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향형, 둘째는 농향형, 셋째는 청향형, 넷째는 겸향형,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요 네 개가 중국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표준 향형이었는데 요즘에는 더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다음에 각 백주 회사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향을 개발해내면서 숱한 다른 향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약향이다, 치마 향형이다, 뭐 이런 식의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요 네 가지 기본 향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술을 자주 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자신 있게 이것은 무슨 향이다, 이것은 무슨 향이다 자신 있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이것은 장향이고 이건 농향이고 이렇게 구분되게 됩니다. 우선 제일 오래됐다고 할까요? 어떠므로 치는 향이 장향입니다. 이 장자는 우리가 말하는 간장 할 때 그 장자입니다. 장을 담는다 할 때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이 장향의 술을 마시면은 별로 좋은 반응을 안 보입니다. 우리 중국 백주의 제일 유명한 술이 마오타이죠. 모태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마오타이 술을 처음에 마실 적에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아닙니다. 그 냄새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난다기도 하고 쾌쾌한 냄새가 난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장향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인들한테도 이 장향은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의 진짜 술꾼들은 특히 장향 팬들한테는 이 장향술 아니면 딴 술은 아예 마시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장향의 매력에 빠지면은 딴 술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안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장향의 가장 큰 특징은 우아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입안에 술이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처음에 아까 말한 장향 약간 꾸리한 냄새가 입안에서 돌출합니다. 그런데 그건 금방이고 이내 입안의 벽돌에 술이 막 달라붙는 것처럼 하면서 단맛이 퍼집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조금 힘든 그런 향들이 입안에 가득 묻혀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섬세하고 우아한 장향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술을 다 마신 뒤에도 술잔에는 그 향이 오래 남습니다. 중국식 과장법으로 하면은 그 마오타이 술의 향기는 술을 다 비운 뒤에도 3일 동안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장향입니다. 대표적인 술이 마오타이주. 그 다음 그 마오타이의 바로 옆에 귀주성에서 나오는 낭주. 그 다음에 이제는 마오타이 그룹에 흡수되었지만은 그 전에까지만 해도 독립적이었던 섭주. 이런 술들이 대표적입니다. 산동성에는 운문장, 운문진량 이런 술들이 술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 농향입니다. 농자는 짙을 농자죠. 향이 짙다 이런 뜻인데 이 농향에서 가장 중요한 향은 대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발효시킬 적에 그 발효를 항아리에 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다가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또 그 구덩이는 보통 3년, 5년 된 게 아닙니다. 어떤 데서는 명주들은 몇백 년 된 구덩이에서 발효시킨 겁니다. 때문에 그 구덩이에는 숱한 유익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발효기간에 술에 침투돼 가지고 특이한 향들을 빚어냅니다. 그래서 이 장향형 술에서는 구덩이 향이 제일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에틸향이라 그럽니다. 그게 거의 60%라고 합니다. 중국 백주 시장에서 주도를 이루는 술은 농향형 술입니다. 시장이 100이라고 하면은
거의 70이 농향형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일반 애주가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 농향입니다. 이름 그대로 술을 입안에 들이키면은 강렬한 짙은 향이 입안에 머금게 됩니다. 예리한 맛은 아니에요. 부드러우면서도 그리고 나중엔 또 달고 짙어요. 이런 향이 농향입니다. 대표적인 술이 오량액이죠. 중국식으로 하면 우량액입니다. 우량액.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중국 백주시장에서 쌍두마차라고 하면은 마오타이하고 이 우량액입니다. 어느 술회사가 더 크냐? 그거는 난향난제입니다. 흔히들 우량액, 오량액을 가리켜 중국 백주시장의 용머리라고 합니다. 즉 장양형으로서 중국 시장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대표적인 술이 오량액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는 뭐 양하술들, 몽지남, 뭐 천지남 같은 양하술들, 뭐 그 밖에 대부분의 유명한 술들이 다 농향형 술입니다. 그 다음 청향형이 있습니다. 이 청향은 맑을 청자를 쓰는데 사람들은 그 청향형이라는 표시만 보고 아주 사이다처럼 상쾌할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백주를 입안에 넣으면은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는 자극감이 크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청향형 술이 처음 입안에 들어오면은 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단맛은 적어요. 나중에는 입에 술을 들이키고 난 뒤에는 혀끝에 미미하게 쓴맛이 남습니다. 써요. 이런 것이 청향형입니다. 대표적인 술이 산서성, 산시에서 나오는 행화춘 분주입니다. 축엽청주를 생산하는 백주회사가 분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축엽청주는 백주가 아닙니다. 보건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분주를 쓰는데 요 분자는 크다란 뜻입니다. 클 분자입니다. 분양, 펀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술이다 해서 분주라고 합니다. 청향형을 대표하는 술입니다. 요 청향형 술들은 장향이나 농향보다도 그 양조 과정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청향형 술의 가격이 농향형, 장향형 술보다 저렴한 까닭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겸향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술 하나는 서봉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요 서봉주는 우리가 시안을 여행하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술입니다. 시안 산서성입니다. 시안에 서안에 도착하면은 사방에 볼 수 있는 술 광고가 서봉주, 뭐 태백주 이런 술들입니다. 서봉주나 태백주는 똑같이 서안에서 나오는 이런 술들은 다 봉향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네 서봉주의 봉자를 씁니다. 봉향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딱 들어맞는 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극감이 심하지 않고
입안에서 거한 단맛이 풍겨지는데 그 단맛이 거의 깊은 꿀맛 같은 겁니다. 나중에 서봉주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서봉주는 항아리나 어떤 뭐 이런 데다 저장하지 않고 쌀이나무 가지를 엮어 가지고 술통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밀랍을 발랐기 때문에 그 바른 밀랍의 꿀 향기가 술에 스며든 겁니다. 이런 걸 우린 봉향형이라 그럽니다. 그다음 뭐 아까 계림 삼하주 이야기했는데 요런 술들 쌀로 빚은 술들 미향이라 그래요. 쌀미자를 써서 미향형. 그다음 동주처럼 한약재가 들어간 술들이 있습니다. 요런 술들은 우리는 약향형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한때 우리나라 한때도 인기가 있었던 죽위주, 술귀신 술, 죽위주라는 술은 복합울향이라고 뭐 또 이름을 붙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처음부터 다 익혀둘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중국 술의 대강 분류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